직관적이고 뭔가 따라하기 쉽구나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이렇게 문장이 패턴이 딱딱 반복되는데 이렇게 시적이고 운율이 있는 그런 패턴이 반복된다기보다 뭔가 딱 가르쳐주기 위한 거라는 생각이 드시죠. I like to run, I like to swim. 이것도 역시 조금 높은 레벨의 그 투탕카멘에 대한 리더스북. 이건 논픽션 리더스에 해당돼요. 리더스 중에서도 그러니까 실제적인 사실을 다뤘기 때문에 논픽션 리더스입니다. 자, 그림책과 리더스의 차이 어떻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예, 파악이 되시죠? 그러니까 처음 영어를 시작할 때 잘 모르시는 분들 혹은 그런 분들은 이렇게 리더스를 먼저 시작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얼핏 보면은 굉장히 쉽거든요. 또 체계가 딱딱딱 잡혀있고 요 정도면 내가 해줄 수 있겠어. 그러니까 아주 쉬운 레벨부터 올라가면은 체계적으로 또 나오죠. 체계적으로 해줄 수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리더스를 이렇게 먼저 선택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영어의 첫 시작은 재미가 더 중요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리더스가 아까 말씀드렸지 2% 부족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 보이더라도 좀 기발하고 그죠? 뭔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지 싶은 그 그림책으로 먼저 아이들을 내공을 쌓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리더스로 넘어가시면은 훨씬 더 쉽게 하실 수가 있고 리더스는 아이들이 뭔가 내가 스스로 읽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겼을 때 예, 그때 시작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그 말씀드리는 일화인데요. 저는 우리 그 아이들하고 어릴 때부터 계속 이렇게 그림책을 읽어줬거든요. 주로 제 성향을 아까부터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림책과 리더스 중에서 뭘 더 많이 읽어줬을 것 같으세요? 그림책을 더 많이 읽어줬겠죠. 일단 내가 재밌고 아이도 좋아하니까 그림책 중심으로 많이 읽어줬어요. 근데 큰아이 같은 경우는 좀 일찍 이제 문자에 눈을 터서 그러니까 막 같이 껴서 읽기도 하고 그래서 얘는 좀 일찍 읽으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둘째 아이는 읽는 거를 제가 읽어주는 걸 좋아는 하는데 도무지 이렇게 입을 열고 막 이렇게 같이 따라하고 뭐 이렇게 아는 척은 안 해요. 그래서 얘는 좀 문자가 늦으려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무슨 소리가 들리길래 낭낭한 그 딸내미의 목소리가 들리길래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가봤더니 리더스북 중에 굉장히 쉬운 리더스북이 있습니다. 그거를 자기가 혼자서 소리내서 읽고 있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얘가 그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것도 몰랐는데, 얘는,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책을 보다 보니까 엄마랑 오빠랑 같이 읽었던 책은 자기가 도저히 이렇게 끼릴 엄두가 안 나는 어려운 책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괜히 이렇게 아는 척 했다가 이렇게 망신당할 것 같고, 그래서 애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척 하고 있다가 이 책은 보니까 만만해서 읽어보니까 다 아는 단어야. 그래서 소리내서 처음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리더스입니다. 리더스는 아이들이 읽기에 대한 자신감을 이렇게 불러일으켜주는 게 그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단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그 질문들을 또 온라인에서 많이들 하시죠. 그 책을 많이 읽혀주시는 어머님들이 챕터북이라든지 이런 거 좀 높은 레벨로 가고 싶은 경우 저희 아이가요, 땡땡땡 시리즈의 2단계를 읽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매직 트리하우스를 읽어도 될까요? 그러면은 그 선배 엄마들이 전혀 이 아이를 한 번도 본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몇 학년인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네, 그 정도면은 매직 트리하우스 시작하셔도 돼요 라고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 아이가 읽고 있는 리딩 레벨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무슨 시리즈의 몇 단계예요? 그러면은 그 아이의 수준을 파악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이제 헬로 리더 1단계를 읽었는데요. 해리포터 읽어도 될까요? 그러면은 선배들이 택도 없습니다. 네, 나오시죠? 네, 택도 없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좀 더 많이 읽히세요. 라고 조언할 수 있는 게 이 리더스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 챕터북을 보도록 할게요. 자, 챕터북은 아동용 소설이에요. 아동용 소설. 소설은 소설인데 아동용 소설. 사실 챕터북은 장르가 아니라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 소설들도 다 챕터가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굳이 어린이 책의 챕터북이란 말을 쓰는 것은 아이들용으로 쉽게 나왔는데 어른들 책인 챕터북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챕터북을 쉬운 챕터북 하나 읽고 나면요. 뿌듯한 자신감이 생겨요. 아까 리더스북처럼 나도 챕터북을 읽었다. 나도 어른들이 읽는 책처럼 읽었다라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리딩 레벨 단계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1, 2단계가 이렇게 매겨져 있지는 않지만은 각 시리즈마다 예를 들어서 매직 트리하우스는 리딩 레벨 2.0에서 3.0이에요. 제로니모는 3.0에서 4.0 정도 되어라는 그 단계들이 대충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아이들 수준에 따라서 어머님들 선택하셔서 또 꽂히는 시리즈가 있거든요. 우리 애가 과학을 좋아한다. 그러면 앤드류 로스트를 읽어주세요. 뭐 아니면은 뭐 좀 유머러스한 거 좋아한다. 그럼 뭐 미스 데이지 이즈 크레이지 이런 거 굉장히 엽기적인 얘기들이거든요. 이런 걸 읽어준다거나 아니면 뭐 좀 추리, 뭐 액션, 어드벤처 이런 거 좋아한다. 그럼 제로니모 스트리트를 읽어준다거나 이렇게 주제별로 또 단계별로 여러 가지 읽어줄 수 있는 게 챕터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높은 수준으로 가겠습니다. 어머, 우리 애는 아직 그림책인데 뭘 벌써 저런 걸 읽히냐. 제가 말씀드렸죠. 마스터 플랜이라고요. 자, 오늘 되게 쭉 말씀드리는 것은 당장은 멀더라도 언젠가는 몇 년 안에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다 읽어야 될, 그죠? 읽었으면 하는, 읽혀야 될 그런 책들입니다. 자, 이번에는 Literature for Children. 아이들을 위한 동화, 그리고 문학 작품입니다. 이런 책들은 아동들, 그 청소년과 초등 고학년 아이들이 자기 성장기라든지, 그죠? 뭐 가족, 우정, 사랑,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굉장히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다룬 이런 그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유명한 아동문학상, 뉴베리상이라든지 카네기상 같은 것을 받은 책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온라인 서점 같은 데 보면은 뭐 뉴베리상 수상작 전집, 뭐 카네기상 수상작 뭐 목록 이렇게 올라와 있기도 합니다. 이건 다 고수들만 아는 네, 그런 그 용어들이겠죠. 자, 이제는 넌픽션이에요. 그죠? 앞에 거는 쭉 픽션인 거, 그죠? 이해가 되시겠죠? 소설이나 동화, 이런 쪽이었으니까. 이제 넌픽션은 실제적인 정보와 지식 전달을 위한 책들입니다. 근데 제가 가져온 표지들은 그 중에서 진짜로 쉬운 책들만 좀 가져왔어요.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The leaves fall, the wind blows. 그죠? 너무 쉽죠? 그죠? 이거는 넌픽션 중에서 진짜로 쉬운 넌픽션 리더스의 한 페이지입니다. 또, 요건 약간 레벨이 올라가요. Rookie Readers라는 책인데, On a very cold day, you might think it's in too much of a hurry. 문장도 조금 어렵고요. 글밥도 꽤 됩니다. 윈터에 대한 얘기죠. 이것도 역시 Rookie Readers입니다. 자, 이렇게 넌픽션은 앞에 보셨던 픽션하고 또 다른 그죠? 그런 그 지식을 그리고 언어를 전달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언어를 왜 배우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외국어, 그 해당 언어를 왜 배울까? 물론 그죠? 그 나라 사람들하고 자연스럽게 얘기도 나누고 그죠? 즐겁게 또 이렇게 의사소통하고 그러기 위해서 언어를 배우기도 하겠지만 좀 더 높은 그 목적을 가진다면은 그 해당 언어로 내가 고차원적인 지식과 정보를 얻고 그 지식과 정보로 내 의견을 펼치고 주장하고 설득하고 그것이 가능해져야 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사실 픽션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과학 지식이라든지 사회 지식이라든지 역사, 뭐 지리 여러 가지 그런 지식들은 픽션보다는 넌픽션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그리고 좀 더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게 만드는데 역시 편중되지 않게 픽션만이 아니라 넌픽션 같은 이런 책들도 적당하게 제때 들어가서 아이들이 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요. 이게 사실 힘듭니다. 넌픽션을 아이들이 그 픽션만 보던 아이들이 넌픽션을 보자고 그러면 좀 딱딱하기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역시 이것도 그때를 잘 맞추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흥미있다라는 단어를 얘기를 할 때 재미있다, 흥미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막 유머러스한 거 아니면 뭔가 이렇게 현란한 거 그죠? 이런 것들만이 애들한테 재밌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적당한 시기에 지식욕이라는 게 생깁니다. 지식욕이라는 게 생깁니다. 어떤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축구를 좋아하는 애들도 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웬 축구냐고요? 축구를 좋아하는 애들은 축구라는 것에 대한 지식 욕구가 생깁니다. 그죠?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어릴 때 그 이집트 문명을 또 특이하게 좋아했었어요. 유치원 때. 그래서 이집트 문명에 대한 지식 욕구가 생겼었어요. 그럴 때는 픽션, 이집트 문명에 대한 픽션도 물론 제가 읽어줬지만은 넌픽션도 같이 읽어줬습니다. 혹은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공주 얘기에 대한 지식 욕구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계의 공주 얘기를 넌픽션으로 보여주셔도 되고요. 또 혹은 발레에 대한 그 넌픽션 이런 것도 다양하게 읽혀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잘 포착하셔서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 픽션만이 아니라 이렇게 넌픽션으로 이렇게 깊게 들어갈 수도 있구나. 내가 좋아하는 스타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구나라고 재밌게 그때 이렇게 들어가 줄 수 있는 게 넌픽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머님들이 중요한 것은 수준도, 내 아이의 수준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취향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탁 올라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취향을 파악해서 공략하라. 이게 엄마표 영어 교육의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좀 잠깐 쉴까요? 여러분 어떻게 쭉 책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다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아마 어려운 책들도 있었지만은 그 책을 어머님들 직접 읽으시라기보다는 이런 책들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앞으로 세우시라는 그런 개념으로, 그런 의미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책과 또 다른 의미의 영상 매체로 들어갈게요.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좀 빨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매체도 또 책처럼 여러 가지 장르로 나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비디오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은 TV도 있죠. 그죠? 그리고 요즘은 또 뭐라 그러지? 하나 TV라든지 메가 TV 이런 것들을 잠깐만요. IPTV라고 해서 그러니까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항상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제때제때 보는 그런 IPTV도 요즘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IPTV에서도 유아용, 초등용 영어 교육 채널이 또 따로 만들어져서 굉장히 많은 영상물들을 접할 수가 있는데요. 그 영상물들도 크게 어린이 대상 만화가 있고요. 유아 교육용 만화라든지, 그죠? 이런 만화들, 혹은 디즈니 만화도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뭐, 가족이나 아동용 드라마가 있습니다. 드라마, 영화 같은 것은 약간 레벨이 좀 높고요. 그 다음에 언어 교육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비디오도 그냥 이렇게 재밌게 만화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말 자체, 영어 자체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 교육용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몰입교육 프로그램도 또 있습니다. 몰입교육의 개념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몰입교육. 들어는 보셨죠? 예,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몰입교육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딘가에 푹 빠진다는 의미인데, 영어를 영어로 가르치는 게 몰입교육이라기보다 수학도 뭘로? 영어로. 과학도 영어로. 음악도 영어로 가르치는 게 몰입교육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영상물도 몇 가지가 있으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이 대상 만화. 쭉, 반가운 프로그램도 있죠? 뽀로로, 까이유, 스폰지밥, 슈퍼와이. 저거는 EBS2의 요가빠가빠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만화라기보다 어쨌든 이렇게 유아교육 프로그램에 속하는 것들을 제가 쭉 가져왔는데요. 이런 것들은, 문장 하나하나로 놓고 본다면은, 저거 어떻게 애들이 다 이해하고 봐. 어머님들 되게 고민하세요. 사실, 우리는 오디오를 들려주거나 비디오를 들려주거나 혹은 책을 읽어줄 때도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문장 하나, 그죠? 단어 하나 다 알고, 보고, 듣고,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유아대상 이런 만화나 이런 프로그램들은 아이들이 단어를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즐겨보고, 모르는 거는 모르는 대로 지나가고, 또 아는 건 아는 대로 지나가고, 이렇게 그냥 노출시켜준다는 거에 의미를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좀 유아들 같은 경우는 뽀로로로 시작을 하고 좀 더 까이유로 지나가서 스펀지밥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올라가도록 어머님들이 그때그때 아이의 취향과 성향에 맞춰서 비디오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EBS2에도 역시 VOD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역시 무료로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라마입니다. 드라마는 주로 영화 중심으로 제가 좀 많이 가져왔는데요. 샬롯의 거미줄이라든지 해리포터, 스파이더빅과의 비밀, 혹은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Everybody Hates Chris 이런 것들은 시트콤이에요. 시트콤, 미국 시트콤. 여러분들 미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미드가 뭐예요? 미국 드라마. 1드는 일본 드라마. 예. 중드는 그럼. 네, 맞습니다. 예. 자, 이 미국 드라마를 요즘 공부를 하는 경우, 대학생들이나 성인들도 되게 많죠. 아이들도 이렇게, 아이들용, 청소년, 이거는 저학년들한테는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다기보다 약간 내용이 조금 보여지기가 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학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Everybody Hates Chris 같은 이런 걸로 많이 역시 들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역시 앞에 것처럼 다독이나, 이런 교육법처럼 이런 것은 많이 들려주고, 그죠? 익숙하게 만들어주는, 즐기게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지, 하나 대본을 다 외우고, 단어 다 사전에서 찾아서 다 습득해야 되고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이것과 비교되는 개념이 이제 언어교육용 프로그램이죠. 언어교육용.
야, 이제는 약간 좀 딱딱한 프로그램입니다. 앞에 것들은 진짜 애들이 막 재미있게 막 따라하거나 그냥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언어교육용은 뭔가 목적